여러분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레거시 반도체도 판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레거시 반도체는 옛날 반도체, 그러니까 전통적인 반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런 자동차에 쓰이는 SiC 같은 반도체들도 포함돼요. SiC 반도체가 뭐냐면 고전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고온에서도 충분히 작동 가능한 그런 반도체인데요. 자동차는 핸드폰처럼 얌전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깥에 있는 가혹한 환경에서 많이 작동이 되잖아요. 요것도 팔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CES에서 PD님이 보셨죠 그때? 화면에 떠 있어가지고 찍었어요. 네, 중국 지커 자동차에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최신 칩 중에 하나. 그런데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SK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척지면 안 되니까 야 우리가 판 거 아니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대체? 어디서 최신 반도체가 흘러 들어간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디서 이제 빼낸 거였죠. 물론 이번에 퀄컴이랑 지커의 협업은 좀 공식화된 건 있지만 아직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나름대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여러 군데 막 컨퍼런스 다니고 막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도 몰랐어요. 옛날에는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자동차가 차선 잡아주고 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켜져 있고 그냥 달리는 컴퓨터 같잖아요. 뭐 테슬라 자동차만 보더라도. 근데 컴퓨터 같으려면 뭐가 중요하죠? 반도체 칩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지커 자동차에 탑재된 퀄컴의 스냅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이런 HUD 디스플레이, 뭐 대시보드 전반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반도체라고 볼 수 있죠. I think first we have the fast charge battery. We can charge from 10% to 8%, 10.5 minutes. 10.5 minutes? Yes, 10.5 minutes. Yes, LFP battery, and it can support that vehicle acceleration from 0 to 100 kilometer per hour. Takes 2.02 seconds. Good engineer team Yeah. and test team and Yeah. test feasibility. Yeah. Very good supply chain in China. Then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 company like Hyundai, or you have to compete with that kind of company? Japan or Korea? Honda is Japanese company. Currently, we compete with our local supplier, local company. Yeah. For example, Yeah. NIO, and Xiaopeng, and Lixiang. Alicia. I think we are focused on technology, Technology. and quality, Yeah. and performance, and service. You mean technology and performance is much more better than BYD, is it right? Yes. 한국 기업들 예를 들어서 현대라던가 기아와 같은 그런 기업들과는 경쟁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걸까요? 한국 기업들은 잘 모르지만 뭐 부품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런 중국차의 전기차라던가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국 현지 내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Really? This is your consideration or? No, real. Okay, thank you. Thank you. 중국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요번에 CES 갔을 때 고려대학교 총장님이랑 또 이제 더밀크라는 실리콘밸리 쪽에 미디어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같이 전부 다 투어를 같이 했어요. 그때도 뭐라 하셨냐면 지커 자동차는 지리 자동차에 빼는데요. 지리 자동차가 원래 뭘로 유명했냐면 테슬라 짝퉁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만든 브랜드가 지커고요. 우리나라의 VIP가 대단하신 분들도 저거 만약에 한국 들어오면 실수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완성도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셨습니다. 퀄컴은 미국 기업인데 미국이 그쵸. 뭐라 안 해요? 미국이 모든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말라. 요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나름의 기준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요 정도 되는 반도체는 팔아도 되고 요 정도 되는 반도체는 팔지 말아야 된다. 규제의 허점을 노려서 만들어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내피셜도 좀 돌려봅니다. 왜냐면 내가 퀄컴 대표이사라도 지금 트럼프 눈치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아마 앞으로 트럼프 2.0이 되고 난 뒤에 점점 더 중국 규제는 더 심해질 텐데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 불태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최대 경쟁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마냥 중국이라고 덮어놓고 비판만 하면 안 된다는 거 제발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데가 BYD가 이제 한국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재작년 9월에 미넨에서 열렸던 IA에서 이미 BYD 자동차 봤잖아요. 그때 미넨
도심에 BYD 엄청 깔려가지고 그때 올라프 총리가 와서 벤츠랑 BMW한테 야 너희 좀 잘해봐라, 왜 이렇게 중국한테 뺏기고 있냐,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독삼사도 쫄아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지금. 피디님 뭐 귀 아프세요? 네. 저 한국인이에요. 아 자꾸 나보고 조선족이래. 나처럼 사투리 잘 쓰는 조선족이 어딨어. 저 SOD군은요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보급병이에요. 수리부서 보급병 출신입니다. 제1군수지원사령부 황소부대 출신. 이 정도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무튼 가보시죠. 진짜 너무 억울했어 진짜. 나보고 조선족이라니. 이렇게 사투리 잘 쓰는 조선족이 어딨다고. 전기차 배터리를 재정의한 블레이드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 저희는 딥테크 전문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는 정말로 이 전기차가 한국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게 진짜로 기술력이 대단한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실 그 전기차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라던가 아니면 일반 가전기기랑 다르게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제 명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프리미엄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상 아무래도 중국 자동차다 보니까 그러한 점에서 브랜드의 약점이 확실히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현기차 살까 BYD 살까 고민했을 때는 현기차를 조금 더 우선순위로 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는 한 2천만 원대 후반대에도 살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가격 우선순위가 있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얘네 진짜 기술력 있는 거 맞아? 흔히 중국 배터리면 믿지 못한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를테면 중국은 LFP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훨씬 더 안정성이 높잖아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BYD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도 접목을 했습니다. 블레이드 배터리죠. 이 블레이드 배터리 같은 경우는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고 칼날 모양의 설계를 통해서 충격이 특정 지점이 아니라 셀 전체로 분산되게 해서 손상을 최소화했어요. 강성이 굉장히 높아서 여러 가지 뭐 충격이라든가 압력 같은 것들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게 셀투팩 기술로 이제 설계가 되어져 있는데요. 셀투팩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강점을 가져갔다. 이제 공간 낭비를 줄였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50% 정도 높아졌다.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안정성이 좋다는 거예요. 단 에너지 밀도는 낮아요. 하지만 더 에너지 밀도를 높였으니까 LFP 배터리임에도 불구하고 니켈 기반의 배터리만큼 에너지 밀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팩트만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앞서 있는 게 맞다. 그리고 배터리도 안정적이다. 다만 단점은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는 게 어찌 보면 약점 아닌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 기술이니까 위험하지 않겠냐. 자동차용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자동차용 기술들에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 수준이 요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머 쇼크라던가 서머 사이클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높은 온도로, 훨씬 더 낮은 온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잘 견뎌내야 돼요. 그런데 중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는 최고 수준의 기술 표준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이미 통과해버리는 걸 어떡합니까? 실제로 중국이 자랑하는 그 블레이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늘 내세우는 게 우리 못으로 뚫어도 멀쩡하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은 진짜 대단하다. 가장 큰 약점은 미국의 존재겠죠.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다시 당선된 이상 중국 기업들이 더 많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확실히 시장 확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영역이긴 합니다. 기술의 발전과는 별개로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께서 나 중국 자동차 싫어 이런 호불호를 보이실 수도 있는데 5년 뒤에는 아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또 이제 성지순례 왔다고 댓글을 다시겠죠. 저는 기술은 늘 증시라던가 아니면 사회라던가 경제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탄한 기술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의 어마어마한 기술력은 진짜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기술력이 대단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를 초월하고 있다는 거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육군 만기 병장이자 또 민망인으로서, 경상도 남자로서 조선족 아닙니다. 확실히 대단하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는 정치, 사회, 경제 뭐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단지 딱 하나, 기술력이 있는가 없는가 팩트만 가지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안목을 가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 조선족 아닙니다.